글은 많이 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고민 가지신 분들 많지 않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볼게요. 인터넷에 보면 정보들 되게 많잖아요. 서점가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만 봐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남자의 성격 유형 5가지 이런 거 많이 있죠. 찾아보면 그런 거 갈무리 잘 해서 잘 저장해가지고 보통 남자들 컴퓨터 보면은 일정량의 야동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야동 폴더 근처에 다른 폴더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찾게 된 이런 정보들 모아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PDF나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걸로 잔뜩 있죠. 그래서 그 폴더 열어보면은 되게 배부르죠. 저도 저는 그렇게 많이 모아놓지도 않았지만 제가 뭐 몇 개 저도 이제 바탕화면에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이북이나 몇 가지 이제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생전 보지도 않죠. 아마 그거 모아놓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전 보진 않죠. 그렇지만 그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배부르잖아요. 마치 내가 언젠가는 다 읽고 언젠가는 똑똑해지고 언젠가는 지식을 배양해서 되게 예쁜 여자도 만나고 막 그럴 것 같고 그렇죠. 거기서 오는 그 충만함이 있어요. 그냥 괜히 하지 않아도 책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뭔가 지식인 된 것 같고 하는 그런 기분 좋은 거. 저도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책 많이 사는데 여러분들 도서관에 회원 가입하시면 돈 안 내도 책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추천합니다. 말이 딴 데로 새는데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접하는데도 변화가 실제로 없냐, 뭐 가장 쉽게는 실천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천도 어느 정도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길 이런 게 딱 보이면 그러면은 실천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고 내가 지식은 나름 많이 쌓은 것 같은데 많이 읽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런 어떤 길이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약한 수준의 동기부여 가지고는 꾸준히 뭔가를 하기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어디서부터 운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몸을 키우고 싶은데 몸 좀 좋아지고 싶은데 운동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면 사실은 헬스장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가도 막 많이 뛰고 뭐 하긴 하는데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잘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효과가 있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면 솔직히 지속하기 어렵죠. 그럼 잘 안 하게 돼요. 중간에 관두게 되고.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실천도 뭐 이거저거 다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뭔가가 딱 잡히면 좀 더 약한 수준의 동기부여만 가지고도 지속적인 어떤 실행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제가 크게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는 왜 여자들하고 만날 때 뭔가 변화가 없을까? 라고 하는 그 결과의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이 왜 그러냐?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는 마인드셋?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뭐 이너 게임, 아우터 게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기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발표하거나 뭐 축구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크게 나누자면 2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술적인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셋.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연주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이 사람이 무대 공포증이 있으면 사실은 그 뛰어난 실력이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사람보다 훨씬 실력이 부족한 사람보다도 대중 앞에 섰을 때는 더 허접한 이런 그 연주를 하게 되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기능에는 그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고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심리적인 부분에 이런 테크닉이나 지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이랬던 사람들이 뭔가 갑자기 급격한 상황에서 뭐 당황을 했다거나 막 허둥지둥 될 때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되게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설프게 책이나 이런 거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여자 만나서 맨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뭔가 그럴싸한 간지남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여자랑 대화를 하다 보면 보통 대화라는 게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나 이런 걸 받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반 10분 동안 잡았던 그런 멋있던 간지남의 컨셉은 없어지고 여자 앞에서 이제 벌벌 기고 있는 되게 그 예전의 모습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약한 모습들이, 나이스 가이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실 잘 따져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는 되게 본능적인 행동인데 그렇게 해야 애도 낳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큰 지식이 사실은 필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느낌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건데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뭐 많은 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계속 잘하고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고 뭐 예쁜 여자를 잘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있어요. 얘네들을 잘 보면 뭔가 대단한 뭔가를 알아서가 아니라 어떤 핵심적인 몇 가지 부분에서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기본 마인드셋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내가 뭐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자한테 가면은 잘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마인드셋이 좀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경우. 그래서 가장 그 흔하게 말씀을 들어보자면 어떤 정상적인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 앞에 갔을 때 자꾸 어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나 컨셉 이런 자꾸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 여자한테 멋있어 보여야 된다. 이 여자 앞에서 다른 남자들하고 구분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튀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의외의 것들을 하려고 하고 뭔가 좀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자신감이 아니라 약간 무례하다거나 좀 엉뚱하다거나 얘 왜 이러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돌발 행동? 이런 느낌의 것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원래 의도는 여자한테 잘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 했던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쟤 왜 저러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좀 뻘한 느낌? 그래서 여자의 미모가 이제 뛰어나질수록 여자가 만약에 예쁠수록 그런 남자들의 대부분이 그 여자를 대할 때 그런 이런 식의 생각이나 의도나 컨셉 이런 거를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깔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 앞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친구들은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만 남자들은 자기한테 오면은 다 뭐 이상한 뭐 예를 들어 허세를 부리려고 한다든지 뭔가 과감한 척하면서 되게 뭐 무례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내 앞에서 좀 정상적인 좀 대화가 통하는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의도나 컨셉 이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자를 만나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만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 좀 괜찮은 여자들을 이렇게 접해보지 않으면 그런 여자들 앞에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만 막 쓰고 싶고 이렇게 하면 뭐 좋다던데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약간 좀 엉뚱한 이런 느낌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인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 이런 분위기를 상대방한테 전달하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그 뭐 잘 많이 알고 많이 읽었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자면 여자가 좀 이뻐도 내가 저 여자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여자 앞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편안함, 어느 정도의 익숙함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어떤 그냥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그런 심리적인 평정 이런 거를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습관, 말버릇, 뭐 옷 입는 스타일, 뭐 머리를 만진 스타일, 뭐 이런 것들 뭐 때문에 그 사람의 고유한 어떤 색깔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재석하고 조세호 혹은 김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세 사람이 다 재밌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떠올렸을 때 그 세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리적으로 차지하는 영역은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세 사람은 서로 이제 구분되는 각자만의 색깔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뭐 이를테면 아이덴티티인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면 이런 우리 아이덴티티에 근거해서 어떤 인상이나 이미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 사람이라는 거는 뭐 오랫동안 누굴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져보면 이 사람이 적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온 암살자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적군일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상이나 행동거지나 그 느낌이나 분위기만 보고 빠르게 저 사람은 적이다 혹은 이 사람한테는 내가 친절하게 대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 편과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이렇게 빨리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미지나 첫인상이나 편견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게 사실 인간의 그 습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생존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변화해 왔죠.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남자를 봤을 때 혹은 남자도 여자를 봤을 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뭐 몇 초 안에 저 여자는 되게 내 스타일이다. 저 여자는 매력적이다. 혹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 뭔가 괜찮다. 이 남자는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과 부정의 이제 그 흐름으로 딱 벌써 어떤 이미지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정체성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이미지를 인상을 이렇게 딱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령 내 이름이 김수철이라고 해보면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는 이 김수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나서 나 김수철을 얘기를 오래 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지를 않게 된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빨리빨리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적이면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고 이 사람이 적은 아니지만 나한테 별로 그냥 득이 안 될 것 같은 그냥 허접한 사람이면은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죠. 가령 남자는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어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좀 쓸데없다. 얘랑 만약에 결혼해서 내가 임신하게 되면 나의 DNA의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런 남자하고의 뭐 깊은 대화는 사실은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을 나라는 김수철이라는 사람을 그 여자가 잘 알고 나서 나를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오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런 뭐 김수철을 만나던 뭐 누구를 만나던 간에 그 여자가 머릿속에 그 여자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미리 있던 어떤 인간 유형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 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의 폴더가 막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이 여자가 미리 나는 이런 스타일이 괜찮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매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이미지에 내가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갖추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좀 더 많이 보여주면 좋겠지만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찰나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에 대해서 초반에 어느 정도 호감을 갖기 전에는 그런 걸 보여줄 기회 자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초반의 판단은 뭘로 내리냐? 이 여자가 미리 갖고 있던 자기 마음속의 어떤 이미지들, 거기에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이 김수철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내가 생각할 때 좀 간지납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부합하면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좀 더 대화를 나눠볼 의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더 보여주면서 많이 같이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성을 만날 때 초반에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반대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스타일은 되게 별로야 라고 하는 그런 비호감의 이미지를 내가 얼마만큼 덜어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피상적인 부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보다도 되게 피상적으로 그냥 내가 서 있는 자세, 그러니까 꾸부정하냐 아니면은 바르냐, 아니면 나의 체형, 말랐냐 뚱뚱하냐, 아니면 좀 적당히 살집이 있냐 근육질이냐, 혹은 나의 말투나 바디랭귀지나 나의 생김새나 체형이나 아니면 내가 말할 때 목소리 톤이나, 혹은 내가 그 목소리 잠깐 만약에 대화를 했다면 그 안에서 풍겨지는 이 사람의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것들, 혹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미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비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정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소 산만하다면,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은 되게 많지만 어떻게 하면 여자들한테 인기 많다는 건 되게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막상 길에 나갔을 때는 무슨 한 동대문 구제시장 이런 데서 그 종묘 이런 데서 그 사 입었을 것 같은 10,000원짜리 패딩에다가, 그런 데다가 눈썹은 듬성듬성하고, 그리고 되게 후줄근한 청바지에다가 이게 쓰레빠 신고, 만약에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뭘 알고 말고 이런 게 전혀 중요하기도, 그런 거를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예선에서 그냥 시각적으로 딱 보고 저런 스타일은 나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게 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머릿속으로 말이 아는 것보다 확실히 중요한 건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서 어떤 호감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이런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풍겨나는 어떤 분위기, 이건 꼭 외모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이목구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 얘기만을 하는 건 아니고,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좀 훈남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얼굴 생김새는, 이런 것들은 성형수술하면 금방 바꿔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나 그 사람이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사람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잘 바뀌어지지가 않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바꿔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의 이런 살아온 습관, 어떤 살아온 이런 방식,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눈을 보통 잘 가지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주 신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신발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잘 안 어울린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이미지나 분위기는 잘 웬만해서는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웬만해서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의 고정된 캐릭터, 고정된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살아나가요. 깐깐하다든지, 옹졸을 하다든지, 되게 소심해 보인다든지, 되게 신경질적으로 보인다든지 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의 고유한 색깔을 그 사람은 잘 모른 채 내가 그렇게 보이나?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른 채 계속 가지고 가는데, 이게 잘 바뀌지 않고 자기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죠.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구나 라고 그 유형에 맞게끔 대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받는 대접이나 그 사람이 나한테 건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나의 이미지, 나의 캐릭터 이런 거에 근거해서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죠. 캐릭터가 운명이다.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 사람의 풍기는 분위기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받는 대접을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결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셋,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그 사람의 분위기를 결국 결정하는데, 이 부분이 고정된 채로, 바뀌지 않은 채로, 이 부분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채로 머리로 아는 뭐 지식이 늘어나고 좀 읽은 뭐 책의 권수가 늘어나고 그런 게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실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실천을 만약에 해도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책이나 글을 읽어봐도 거기서 결국 그나물의 그 밥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